JBC 뉴스 8월 28일 방송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47일째입니다. 자, 오늘 제목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파들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정강훈 목사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강훈 목사. 이제 이 제목 달면요, 또 이제 정강훈 목사 지지하는 분들이 이야 역시 JBC 뉴스다라고 이제 박수를 치고요. 마구 들어오세요. 지금 마구 들어오세요. 이 방송 보세요. 뭐 다른 데 가서 있지 말고요. 뭐 정강훈 목사 비방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들어야죠. 저는요, 제 원칙이 있습니다. 갈짓자 긋지 않는 거. 그래 한번 이 결심을 하면요, 끝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 등 뒤에서 총 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야구를 보더라도요, 옛날에 이제 지금 작고한 야구 선수 최동원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왜 최동원 선수를 좋아했냐면요, 최동원 선수는 이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는요 마지막 승부수가 직구입니다. 직구를 던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정강훈 목사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 들어 너무나 이제 비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태극기 우파들을 보면요, 정강훈 목사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정강훈 목사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정강훈 목사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어떤 상당히 경솔치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비방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정강훈 목사를요, 그렇다고 등 뒤에서 비방하고 칼을 찌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에 관련해 가지고 비판과 비방은 엄연히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을 비방합니다. 혹은 내가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제 어떤 우리가 분노를 막 끌어모으고요, 그 분노에 따라서 결국은 무시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극이나 또 내가 전달해야 될지 그 비방이 부메랑이 될지 그건 여러분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비난과 비방이 나에게 다가올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성경에서 명확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택은 우리를 결국은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 속에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핵심은 이 정강훈 목사가 아닌 본질적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이에 편성한 미통당이 정강훈 목사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극우 세력으로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저도 지금 극우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강화문발 코로나 확산 주범, 이 프레임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갇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강훈 목사 지지하는 세력들과 강화문 세력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했을 경우에는요, 과연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제 같으면 입당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입당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누가 입당을 하려겠습니까? 물론 전체가 그런 게 아니다 봅니다. 일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극소수 미꾸라지가 우물탕 만든다고요. 지금 현재 이 우리 공화당은 올갈길 없는 분들을 너그럽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이로해 줘야 되는 상인데요. 지금 덩달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방과 비난은요 불리합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또 공인도 비방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의 개념은 다릅니다. 비방은 인신공격입니다. 상대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비방은 상대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비방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비방은 이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에 갇혀 들어가는 것이고, 나가가지고 그 비방은 바로 이 우파들끼리 또 다른 하나의 그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는 그 행위라고 봅니다. 자, 어제 우리 허평한 장군님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반응이 좋습니다. 인터뷰 반응이 좋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허 장군님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어제 보니까 실시간 2,000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실시간 2,000명, 그만큼 이 허 장군님에 대한 관심 높게 본다는 것들이죠. 자, 어제 허 장군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속에 채증이 내려가더라, 꽉 막힌 게 뚫렸더라라고 이제 허 장군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시원한 청량제 사이다를 마셨던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허 장군 모시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JBC 뉴스는요, 그거 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요, 저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하면요, 얼마든지 인터뷰합니다. 다만 이 JBC 뉴스는 뉴스를 만듭니다. 뉴스는 새로운 겁니다. 왜 첫날 이 지나간 이 레코드판 트는 얘기들은요, JBC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와 또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저는 이 자리에 모실 겁니다. 오늘 인트로도요, 어제 우리 허평한 장군님 놓은 인트로로 그대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이 문재인이가 지금 가짜뉴스 양산자라는 얘기들, 그걸 이제 기사를 하나 적었죠. 그 다음에 박영선 전 의원이죠. 지금 물망초 그 이사장으로 있는 지금 동국대학교 교수죠. 박영선 박영선 교수가 이제 지금 이 공공의료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 파업하겠다는 거 파이팅.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말 못하는, 그래서 말했던 이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신랄한 비판 글을 하나 적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다가요, 그 신문에 이제 어제 16명 교계 지도자들하고 문재인 씨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사진 보니까 문재인 씨가 이 마스크를 안 하고 혼자서 얘기하더라고요. 교계에 있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뭐 특별해서 마스크도 안 쓰나? 또 한편으로는 아유 마스크 안 써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막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이 사람은 이거는 뭐 지금 뭐 서울시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중국발 역병,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확산되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지는 무슨 똥백장이라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바로 이 문재인 마스크 착용 안 했다. 서울시 이 지금 문재인을 바로 형사고발 조치해라라고 이제 제가 추미애 그랬잖아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지금 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들. 그 앞에 있는 거 있잖아. 바로 문재인이가 그 불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오늘 뭐 이 글 적다가 또 12시 육박해가지고 빨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진도 제가 못 봤는데 그 사진을 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조선일보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을 보세요. 연합뉴스가 찍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화문 집회 오신 분들 중에서는 마스크 안 쓴 분들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 마스크 벗고 다 일합니다. 문재인 씨, 난 당신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을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 오래 사셔야 되느냐? 그 오래 살아야만 당신은 고통이 배가 될 겁니다. 당신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한 지옥은 뭐냐면요. 빨리 죽는 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세 지옥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당신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JBC 뉴스는 당신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JBC 뉴스에 올렸던 기사들요. 정가원 목사 지지하는 분들 마구 퍼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정가원 목사는 뭐 턱 마스크 했다고 언론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비난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JBC 뉴스도 정가원 목사 말이야. 본인이 코로나 걸렸는데 마스크도 말이야. 턱에 이렇게 걸치고 핸드폰 하고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것은 혐오감과 국민들에게 어떤 거부감과 마치 지금 이 정권이 말하는 이 거부의 프레임에 정당화시켜주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JBC 뉴스도 정가원 목사의 턱 마스크를 굉장히 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마스크도 하잖아요. 실내에서. 정가원 목사는 그래도 실외에서 턱 마스크까지는 했지만요. 문재인은 마스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 보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들, 대한민국에서 많이 뭐 어떤 사안에 대한 평론하는 사람들도요. 그거는 못 잡아내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슈화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를 적었는데요. 한번 보시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적은 게 미통당은 왜 이 거구 세력과 결별이라 그러고 또 거구를 할까? 광화문에 이 태극기를 들고 오신 분들, 광화문에 오신 분들은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은요. 미통당 지지자들입니다. 왜 그런 미통당 지지자들에게 이들은 거구라는 프레임을 씌울까? 또 여기 나가가지고 왜 지금 정가원 목사 또 정가원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을 더욱더 거구로 마녀 사냥을 할까? 그리고 하태경이 또 원희룡이 등 여러 이제 이 야권 인사들은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 거구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
여기에 조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과 극우 세력은 다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김종인이도 극우라는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우 성격기 본질 이유가 뭘까요? 본질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왜 미통당이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이 코로나 국민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힘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강화문발 세력들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을까? 미통당은 과연 이 강화문발 여기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 의사들도 그렇고 뭐 김우주 방역 고려대학교 교수도 그렇고요. 또 어제도 명기대학교 이사장분이 코로나 거점 병원입니다. 그 병원 이사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문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이미 코로나는 7월 말부터 이제 확산될 조짐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해서 경고를 얘기했고, 이 경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있어서도 문재인 씨가 이에 대한 무시하고 교회의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국민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으로 사회생활 좀 즐기라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거기에 대해서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로 잡고 이 정권이 이 여행 장려, 그다음에 식당 하는 거 장려해가지고 쿠폰을 얼마나 많은 발행을 했습니까? 이 실질적으로는 이 문재인 씨가 바이러스의 주범이다라는 정가원 목사의 주장은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는 정가원 목사 측에서는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됐다 그러면요, 이것을 단대히 하셔야 되고 강화문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가면 안 됐습니다. 또 정가원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으로써 결국은 이 마녀 사냥에 빌미를 제공해주고, 또 그 속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정가원 목사가 달빛 사냥단의 1등 공신이다. 공원에 태극기 우파들 소위 거꾸로 몰고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오죽 그랬으면요, 지금 달빛 대깨문에서는요, 정가원 목사에게 상을 줘야 된다라고까지 비아냥까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보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일부 학부형들, 젊은 층들 보면요, 전부 다 정가원 목사 욕합니다. 강화문 이 태극기를 들었던,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울산의 엄지학 위원장은요, 강화문 집회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8월 15일 날 집회가 취소돼 가지고 그 울산 지구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그냥 참석만 하고 바로 버스를 타고 유경수 여사 옥천 생가를 들리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경찰, 그로부터 울산시청으로부터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월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이 코로나 이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 울산 시민으로부터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오인을 당하고 있다. 그게 완전히 프레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수, 태극기 기수, 장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도요, 경찰 2명이, 부산에 있는 서부경찰서 2명이 본인의 집에 닥쳤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강화문 집회도 가지도 않았는데 본인한테 와가지고 강화문 집회 참석자라면서 그렇게 몰아치고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지금 우리 공화당까지도 사잡아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은 당원들 일부에서는 간 거는 각자의 의견이 자유겠지만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몰아붙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몰아붙이는 이유를요, 엄청난 하나의 음모, 또 그 속에 있어서는 정계 개편, 이 2가지 토끼를 잡아들이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미통당이 지금 이 강화문 우파들하고
결재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미통당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편성해가지고 문재인 정권보다 더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고 광화문에 비가 오지 않고 그날 약 한 100만 이상이 모였다 그러면요. 앞으로 미통당은 10월 3일 날 집회에서도 너도 나도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고 개질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확산 주범이 몰리니까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미통당에 불어닥치는 여론을 사전에 자기들이 악화 여론을 불똥을 차단시키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은 정광훈 목사와 그 지지 세력들을 코로나 확진 주범으로 세차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미통당은 더욱더 한술 더 뜹니다. 극우 신자들이니 극우 목사라고까지 인재면서 바로 이 문재인 정권과 쿵쿵 짝짝 맞습니다. 자, 광화문 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 나갔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허평한 장군한테도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허 장군님 극우 장군이십니까? 극우입니까? 라고 허 장군이 웃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분들, 경제 파탄, 부동산 참사, 세금 폭등 등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억울하고 구속 관련 부당성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리기 위한 이 국민들, 이런 그런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촛불 세력들, 촛불 쿠데타 세력들은 그거는 극자 세력이 아니고 그는 종북 세력이 아니고 그는 쿠데타 세력이 아니고 그 무슨 세력입니까? 그 애국자 세력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좌파들 문재인 독재 정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때리는 시민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괘씸하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미통당입니다. 미통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지하는 세력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내팽긴 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요. 뒤에서 칼을 들이대거나 배신하는 행위는 저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미통당의 이 행위들은요. 또다시 국민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지지하는 정당 자기들의 어떤 당원들을 거꾸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순수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어르신들 또 거기서 또 이 전세금을 마련 못 해가지고 세금을 못 내가지고 발을 둥둥거리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그날 이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광화문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극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극우라는 것이 이들이 어떤 백주의 테러를 장했습니까? 극우주의자라는 것은요, 전체주의자나 인종주의에 기반한 베타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부르짖는 용어입니다. 유럽에서의 정치적 극우주의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 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주의자는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이태리의 파시즘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스킨헤드라든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극우로 지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극우로 지칭하는 사람들 우리 공화당이 극우입니까? 정광훈 목사가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극우 신자들입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를 추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재개단체에서도 나가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사이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를 사이비로 몰아붙이면 정광훈 목사의 신자들은 전부 다 사이비 교주에게 그들에게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요. 사람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는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원래 이 성경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정치와 멀리하라 했습니다. 정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가 정치권과 가깝고 또 이런 것들은 저는 전부 다 잘못된 거라 봅니다. 그럼 그들의 논리라 본다 그러면요. 그들의 논리 된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와 소위 만나고 친했던 김무성이는 사이비 정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와 만났던 한교안이는 더 싸한 사이비입니까? 물론 한교안이 사이비라고 봅니다. 또 김무성도 사이비랑 마찬가지죠. 사이비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강원과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사이비 바이러스에 반영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미통당이 왜 더불당이 주장하는 정강원과의 관계없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인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통당이 외쳤던 보수대통합과 반문연대에 대해서 정강원 목사가 앞장섰습니다. 앞장서서 미통당 입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미통당 입장을 대변해 줌으로써 JBC 뉴스 운영을 하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강원 목사를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정강원 목사가 이에 대한 그들 한 통속이 될 수 있냐라는 것들, 왜 세상을 그렇게 보느냐라는 것들. 나가가지고 정강원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강원 목사는 드디어 마침내 이 사람 지정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태극기 행진 서울역에서 행진하면서 강화문 쪽으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행진을 해왔습니다. 서로가 어떤 마이크에서 서로가 어떤 얘기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정강원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강원 목사에 대해서 저는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옹호할 이유가 없지만요. 그렇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방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정강원 목사가 이제까지 무슨 테러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테러를 했습니까? 정강원 목사가 작년 8월 15일 날 청와대로 쳐들어간다 했을 때 정강원 목사는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는 발을 뺐습니다. 그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서 테러를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정강원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보도블록을 깨고 던졌습니까? 옛날 좌파들요. 저도 80년대에 예전에 집회할 때요. 서울 시내에서 보도블록 깨고 화염병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 진짜 장본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세력들이 강화문에서 집회했던 세력들이 뭐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보도블록을 던졌습니까? 경찰과 충돌해가 했습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경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방어권을 시행하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지금 독일의 히틀러처럼 홀로코스트를 장애해가지고 이게 대해서 억압과 폭력을 숭앙했던 극우주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도시를 폭력으로 물들게 한 민노총이라든지 또 좌파 세력들, 친북, 종북 세력들, 미국과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오직 우리 민족끼리 적화 통일을 외치는 또 거기에 동조하는 그 세력들이 극우가 아닙니까? 누가 극우입니까? 좌파 계열의 민족주의가 훨씬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들의 민족은요. 이들이 외치는 민족은 자주와 외세를 부려짓고 외세의 어떤 그 배격을 부려짓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지금 좌파 쓰레기들이 극우 아닙니까? 전 세계와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또 대한민국을 오늘날 경제 10개 대국으로 만들어 놨던 이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역사와 체제를 내리부수면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그 순수한 우리 국민들을 미통당은 극우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우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들, 이 미통당에서 극우를 외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탄파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 전통성이 무너지는데도 눈을 감은 세력들, 촛불 쿠데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편성하고 촛불을 들고 헐쳤던 자들, 촛불이 민심이라고 호응했던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한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주호영이는요. 그럼 이제까지 세월호 자체의 진상규명은 허위가 되고 또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좌파 정권 10년 1일까지 5.18 진상규명 또 김영삼 정권에서도 5.18에 대한 단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깜빵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동조를 받았니 어떤 북한과 협작했니 북한의 간첩이 있었나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면 그들은 극우라고 표현합니다. 또 지금 현재 윤미향이 등이 뭐였습니까? 윤미향이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그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그겁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현재 송초로 자신의 친구 당선을 위해서 울산 시장 개입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항우나 등 각종 애들이 다 거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 이 댓글 사건들, 드루킹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칼날을 겨루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통당이 해야 되고, 미통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과 맞서야 될 사안들입니다. 지금 미통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 대신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그겁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어서 정강훈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을 하야든 문재인을 퇴진이든 문재인을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전 목사의 스텝이 꼬이는 건 사실입니다. 꼬이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핵심은 정강훈 목사는 반문재인 세력입니다. 반문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고 이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것들입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미통당이 좌클릭 정당으로 가기 위한 우파 결별입니다. 지금 미통당은 5.18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기본소득제 이미 해가지고 좌클릭 정당으로 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미통당이 하고 있는 짓은 더블당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블당의 이중대가 바로 미통당이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더블당보다 더욱더 미통당이 더 좌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 더블당이 미통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라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안철수의 등장입니다. 안철수의 등장. 최근 안철수와 진중근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안철수를 비판했던 진중근이가 왜 안철수와 손잡아 유튜브에 방송 출연할까요? 이 진중근이라는 자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 소위 중도에 가깝고, 그 중도는요,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에 가깝습니다. 좌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중근이는 연일 미통당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진중근이는 안철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중근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미통당 보고 강화문발 태극기 세력들, 강화문발 정강훈과의 결별을 해라. 이들은 극우다. 이들과 극우에 대한 결별론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안철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와 함께 소위 반문 전선을 강화시키고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통합당, 미통당을 극우 세력과 선꺾기를 통해 가지고 왼쪽으로 접점을 가깝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안철수에게 새로운 출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명분은 바로 미통당이 이야기하는 극우 결별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그러 봅니다. 안철수도 여기에 대한 극우의 결별해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와 한솔밥을 먹었던 김건식 경남대 교수죠. 송파 당협위원장이고 송파에 나가지고 떨어진 자입니다. 미통당 그 지지 세력들이 가장 많은 송파에 가서 떨어진 이 자가 미통당이 극우와 단절하지 않으면 안철수는 야권 통합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자가 김건식이라는 자가 자신의 페북에 통합당은 탄핵 무력 세력과 결별하고 또 친박을 청산하면서 이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리적 중도와 또 개혁적 보수가 함께 만든 중도 보수 야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 자의 얘기가 이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국민의당과 그러니까 안철수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게 이제 유승민이죠. 그리고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 만든 중도 보수 야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친박 세력들, 기존에 있는 이명박 세력들 사요나라, 나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나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은 뭐냐면 사탄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재인을 비판하고 또 조국을 끌어내린다고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탄핵 무효에 집착하는 중도층과 상식적인 보수층은 태극기 집회 행태에 동의하지 못하며 극우
세력들과 결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출신인 하태경이뿐만 아니라 또 원희룡이 또 여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 이제 배현진이라는 자 아주 당돌하더구만요. 이 여자 이거. 이 자들도 다 지금 이 썩은 피, 소위 지금 현재 이 통합당에 있는 썩은 피, 이게 썩은 피가 바로 그겁니다. 이들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파를 거꾸로 매도한다는 것 자체는 통합당이 안철수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미통당은 극우 손절을 통해 가지고 중도층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를 묶는 새로운 정계 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쏘시개 용으로 극우를 사용하고 있다고 JBC 뉴스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이 우파를 극우로 몰아붙이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그 미통당을 지지했던 세력들 이제는 내보내고 안철수 중도 세력의 세피를 수혈하겠다는 그 본심이 바로 강화문발 미통당을 계속해서 미통당이 강화문발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극으로 매도하고 결별을 짓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미통당이 그토록 부러짓고 있던 탄핵을 묻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완결판이 바로 이 기회에 완성되겠다는 겁니다. 격보수를 줄기차게 외쳤던 세력은 누굽니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당 세력 주주 역할하고 있는 김무성이 이 세 사람 이자들이 다시 서로 뭉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았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김종인을 영입시키게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들고 이런 탄핵 무효를 외쳤던 세력들을 손절을 해라. 그것이 극으로 몰아붙이라. 라고 거기에 대한 엄중한 하나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저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강화문발 이익에 대해서 갑자기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것이 결혼의 전로의 찬스다 싶어가지고 이에 반하는 세력들과 단절하지 않으면 향후 탄핵 세력들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 우려 속에서 이들이 그토록 지금 거구 외치고 그 프레임에 빠뜨리도록 한다는 그 이유의 핵심은 저는 안철수와의 정계 개편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또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태극기 우파 극우 사냥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들 자체 언론과 이들은요 사기 탄핵 선동의 공범입니다. 이들의 극우 사냥은 바로 공범끼리의 공동적인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극기 우파들에게 극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이후 자신들이 좌파 정당 변신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과 분리시키기 위한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문제는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통당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정강훈 목사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이란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욕심 있는 자들은요. 먼 길을 못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종교인이 바라보는 정치 시각은 하나님의 신념에 의한 신념의 정치로 보는 강향이 크지만요. 정치인들 또 다들 언론인들 그렇지 않지만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대한민국이라는 한 입장에서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미래를 봅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느냐 먼 미래를 보느냐 그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의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발발됐을 때 반드시 문재인 정권이 이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극우 사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 예측을 했지만 태극기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는요. 그것은 JBC 뉴스의 소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각자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전체적인 전국의 흐름과 상황과 전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 판단과 결정은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JBC 유수가 뭐가 당당하다고 태극기 집회를 하지 마세요. 해야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주장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경우는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태극기 집회를 전격 취소를 함으로써 어쨌든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구 프레임, 저들이 만들어 놓은 코로나 강화문발 마녀 사냥에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그냥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또 그 지지자들도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광훈 목사를 믿고 정광훈 목사 때문에 강화문 집회 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 참사에 대해서 부동산 폭락에 대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또 이 세금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폭등 이런 것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오다 보니까 그 분노한 국민들까지도 모두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극우의 빌미를 만들어 줘 버렸다는 것들이죠. 자, 그들이 지금 현재 합법적인 불법입니다. 지금 강화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5만여 명의 휴대폰을 전부 다 번호를 다 압수를 했습니다. 자, 번호 이 자체를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 번호를 압수했다는 것은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이 5만 명을 감시하겠다는 소위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와 또 강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그 차칭 우파라는 지도자의 대가리들의 한계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재 나 코로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 코로나 안 걸렸어요. 나 음성 반응 나왔다. 라고 찌끄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정광훈 목사가 거기에 대한 잘못을 했지만 이 정광훈 목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돌팔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여를 했죠. 자,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강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게 하고 우파 국민들을 노게 하고 분노한 국민들을 노게 하면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개폼 잡고 지랄평 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 자들 지금 정광훈 목사 측에 가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강현재 변호사의 얘기도 듣고 다 있습니다. 그들 중에 김문수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김경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누가 그 옆에 있습니까? 누가 그 옆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을 만들었지만 그 비상대책위원은 정광훈 목사와 그 변호사들 그리고 그 신부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는 얼마만큼 거기서 힘들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파들이 왜 정광훈 목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요. 우리가 정광훈 목사 첫 번째 정광훈 목사는 지금 현재 어쨌든 국민적인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광훈 목사를 패죽이는 집단은 바로 미통당입니다. 세 번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코로나 등이지만 그 본질은 뭐겠습니까? 본질은 자기들의 실정을 덮어버리고 광화문 세력들을 그냥 다시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끔 다시는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밀어버리겠다는 그 속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미통당이 안철수와 손을 잡고 중도 좌파 세력을 끌어가지고 세피를 수혈하고 이제까지 미통당의 지지 기반을 이루었던 그 국민들을 완전히 거꾸로 몰아매면서 단절시키려는 그런 음모가 그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정광훈 죽이기, 이들은 바로 이 강화문 태극기 우파 세력들 죽이기. 근데 이들은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 했지만 우리 공화당이 쏙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방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라는 단정을 짓겠습니다. 극히 일부라는 분들이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처사고, 다시 말하자면요,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공화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화당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왜냐면요, 아니 왜 그렇게 비방합니까?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요,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집이 포근하고 나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해지라는 말입니다. 현명해지고, 순간순간에 관련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일비일락하지 말란 말입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 저도 상당히 JBC 유수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어떤 그런 지난 2년간 보았던 모습이 갈지자를 긋고 사상과 이념이, 저는 또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면서 항상 정광훈 목사를 비판해왔던 이 방송이 갑자기 정광훈 목사를 비방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비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방과 비판은 다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 우파가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단절이 되고 갔을 때 저는 차라리 그게 잘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통당을 지지했던 자들은요, 빨리 그게 탈출하십시오. 그 탈출이 여러분들도 없는 겁니다. 탈출을 해가지고요, 탈출해가지고 지금 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당이.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화당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입당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민초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과 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오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뭐 장관 출신이 없다고, 그 정당에 국회의원 한 명이 없다고 그렇게 깔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럼 미통당에 가든지 그 장관, 잘난 장관,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많은 더불당에 가시든지 하세요. 이 우리 공화당은 민초들이 대한민국의 불의를 보지 못하고 만든 2017년 8월 30일 날 만든 정당입니다. 당연히 언론에서 애면하죠. 당연히 미통당의 논리들, 그 논리면 우리 공화당에서 국회의원이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롱하는 지난 총선에서 0.74%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들은요, 0.78%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지켜져 왔습니다. 0.74%가 없었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은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난 이 정권을 얼마만큼 많은 투쟁을 해갖고 비난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발하고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공화당은 보다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그림이라는 것은 플러스 이 강화문 소외 세력들을 모두가 안고, 또 이 강화문 소외 세력들 중에서 현재 미통당에 반발했던 모든 정치인들도 더 껴안고 거기에 대해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탓 저 탓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단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9일 날 우리 공화당 앞에서 와서 우리 공화당을 정화하고 파괴를 시키겠다고 그 앞장섰던 서경석이, 김경재 등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자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어차피 그들은요, 미통당 자클릭호에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얘기는요, 만약에 그들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 4월 9일 날, 그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4월 9일 날 바로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 와가지고 허평한 장군을 저주하고 조원진 대표를 저주하고 또 우리 공화당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저주의 막말을 퍼부었던 그 세력들, 그 단체들, 그 이름을 올렸던 그 단체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공화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화당 지지 처리합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단디 잘 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몇 명 그 쓰레기들이 만약에 같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은 또 다른 바이러스에 연해가지고 곧 갈랐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요, 저는 모든 세력들 다 좋습니다. 다 모으는 것 다 좋지만 2020년 4월 9일 우리 공화당 당세 앞에서 저주, 분열, 해체 집회를 했던 그 보수 우파라는 자처하는 그 자들,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자들, 그 자들은 단 한 명도 발을 디디기 못하게 하십시오. 그 한 명이라도 오면 저는 그동안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거 감사히 생각하고 추억성에 남기고 저는 그냥 패를 던집니다. 그 대신 좌파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도요, 품지 말아야 될 세력들, 사탄파들, 바로 그런 이 보수파에 썩어 빠진 세력들, 또 나가가지고 이런 그 지금 현재 자칭 보수 원로라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 박간용이 등 이런 다 쓰레기들을, 원로들을 지금부터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 청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우파발 정계 개편은요, 그런 원로라고 자처하는 그런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되고, 미통당과 완전히 손절해야 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 이 직면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미통당과 우리 공화당의 차이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공화당과 미통당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건식이 말대로 미통당은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합작해서 만든 정당이다. 사탄파의 정당이 아닌 탄핵무효 세력들, 이 탄핵무효 세력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강원 목사도 열애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4월 9일 날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 대한민국의 우파의 자존심을 걷는 민초정당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자들은요, 저는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요. 이미 거기에 있는 자들 중에서 저하고 단절한 자들 많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회주의자와 좌파 쓰레기들과의 합작들 잘하세요. 여러분들 빨리 미통당 탈출하십시오. 미통당을 탈출하는 시간 몇 분 드릴까요? 10분 드리면 됩니까? 몇 분 드릴까요? 뭐 10분이 너무 짧다고요. 한 30분 드릴게요. 아니, 오늘까지 드릴게요. 오늘까지 미통당을 뛰쳐놓고요. 빨리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세요. 우리 공화당은 8월 30일 날이 창당 30주년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내일이죠. 내일 우리 공화당은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또 조원진 대표, 내일 또 허평한 장군이 이 우리 공화당 당사에서 간담회를 한답니다. 창당 3주년. 그리고 또 뭐 우리 서정근 변호사, 또 한상수
뭐 최고위원입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공화당의 뭐 앞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조원진 대표가 그때 전화 왔어요. 저보고도 이제 패널로 좀 참가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패널로 낑길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요. 그것도 패널로 낑기는 분들은 어떤 정치와 또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 우리 공화당의 앞길,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시부렸습니까? 또 그거 가지고 우리 공화당 앞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또 적들지 않고 지금 최근 들어 지금 제가 이 하나의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가면 또 하루 다 깨지고요. 밸런스 다 무너지고 그 밸런스 잡기가 힘듭니다. 이 글을 적어본 사람은 알지만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듬이 끊겨버리면요. 그 다음 리듬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 며칠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리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원진 대표가 간만에 한번 뭐 이 패널로 와달라고 했지만 창당 3주년. 제가 창당 1주년을 갔지 않습니까? 창당 1주년을 갔는데 창당 3주년 뭐 패널로는 제가 참석 못하고 그냥 대신 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 창당 3주년 축하는 글을 하나 적어주겠다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글 적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글 적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보내줬습니다. 그게 뭐 당보에 뭐 9월호 당보에 이제 그 게재될 거라 그러는데요. 그때 뭐 제 대신 그걸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십시오. 저는 뭐 글 적고 방송하고 요즘 뭐 혼자 술도 안 마십니다. 술도 안 마세요. 술 안 마신 지도 뭐 거의 뭐 2달이 다 돼가네요. 술도 안 마시고 그냥 글 적고 방송하고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동물의 왕국 보고 유머 1번지 보고 옛날 거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뿐이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하는 게. 자, 하여튼 뭐 오늘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보니까 코로나 3단계 뭐 격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동네는 일용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왜?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자체가 뭐 3단계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결속력 좋습니다. 3단계 이미 실현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요. 아마 의사들, 공공의료시설 관련해가지고 의사들을 아마 또 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을 적으로 만들고 의사들이 파업을 했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국민과 합심해서 잡았다. 이 의사들, 우리가 코로나 할 때는 이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 그럼으로써 이 의사들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좌파, 이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해들을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분명히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파업 자체, 또 시진핑의 방한, 또 광화문발 이런 것들 등등등등 모든 것을 해석하면요. 이 자들은 국민의 적을 만들겠다. 의사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 썩어 빠진 개, 돼지 국민들을 이끌고 이 나라로 가겠다는 것들. 그래서 의료진 관련해가지고 이 자들이 탄압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의사들이 굉장히 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마 의사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 대가리에 총 맞은 자들일 겁니다. 그만큼 의사들에 대한 어떤 현재 이제 다 잡았지 않습니까? 뭐 의료계, 언론계 잡았죠, 법조계 잡았죠, 다 잡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의사를 잡겠다라는 것들. 이게 문재인 속셈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코로나 이중에 왜 파업을 펼치느냐, 왜 하느냐라고 이 정권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문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굳이 공공의료시설 법안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의사들이 파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기간에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최대집 의협위원장님 이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볼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봤는데 이 양반이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단대하세요. 물론 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사들이 또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거다 보면 이 전국의 흐름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자칫적으로 제2의 정강훈처럼요.
또 의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 돌다가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어제는 또 이제 어디서 팝에 참여한 데를 형태로 해가지고 뭐 그런 병원들 가지 말자, 그런 의사들은 진료를 받지 말자는 좌파 쓰레기들이 그런 포스트를 만들어 돌리던데요. 그런 좌파 쓰레기들요, 그 부모, 그 자식까지도요, 물어보세요. 진료해주지 마세요. 그 진료해줄 수 없는 권리는 의사들 있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뭐 만인들에게 의료 베푼다,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고, 그건 히포크라테스의 주장이고, 그런 좌파 쓰레기들까지 의사들이 진료를 해줘야 됩니까? 저는 그런 쓰레기들은요, 그냥 뒤지게 내버려두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오늘 JBC 뉴스 더 할까요? 여기서 심하게 할까요? 제가 이제 댓글 기람실 봅니다. 자, 뭐 더 하자는 사람이 없네요. 여기 있어. 그만 심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